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네, 준비는 잘들 하셨죠? 네, 우리 그 장선 계획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잠깐만요. 문서가 보기 체력. 네. 그래서 전면 수선의 그 최소 단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기가. 그래서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단지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전체 수선인데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A타입, 네,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자, 그래서 건축 분야에서 건물 외부 및 내부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되는 동의 특정 부위, 지하 주차장 등의 공간에 부속되는 경우에 선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계단식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101동의 계단식 아파트의 101동이 1호부터 4호 라인가 있어요. 그러면 1호하고 2호 라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승강기 기계실 있고 옥상에 물탱크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1호 라인의 옥상, 2호 라인의 옥상이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호 라인의 전체를 보수하는 것도 전면 수선에 해당이 된다. 이걸 얘기하니까 참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동이 아니라 어떻게 동의 특정 부위가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한 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1동이 전체가 옥상에 올라가면 하나로 구성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 하나를 한 동을 하는 것이 전면 수선을 했다라고 치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 동의 옥상을 전체 수선하는 경우 장기선 충당금을 써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분 수선이 아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 경우는 수선 범위가 아니라도 구분된 공간 내에 해당 항목의 수선 공사는 전면 수선으로 인정한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어떻게 1층과 2층이 구분돼 있어. 그러나 1층과 2층을 한꺼번에 지하 주차장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전면 수선이 아니라 1층 전체를 하는 것도 전면 수선이고 2층 전체라는 것도 전면 수선이고 1층에 한 모퉁이를 하는 것은 부분 수선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예를 들어보면 지붕 공사, 그 다음에 한 개 동의 지붕 방수, 그 다음에 한 개 계단실 내에 전체 논실입이 해당입니다. 자, 계단실의 경우는 구분된 게 있어요, 없어요? 전체가 쫙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1호 라인의 계단실은 전체를 논실입을 바꿨을 때가 바로 전면 수선이다. 그 다음에 계단실에 페인트를 전체 했을 때 그 부분이 전면 수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럼 이걸 전체 수선으로 봐야 되나? 부분 수선으로 봐서 수선을 써야 되나? 이런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분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선 계획서에다가 어떻게 전면 수선의 기준을 이렇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전면 수선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전면 수선이고 이 부분은 부분 수선을 할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전면 수선의 인정 기준 B타입.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정보투시나 기계 분야 급수가스 배수 환기 설비 난방 급탕 설비에 주로 되는데 아래쪽에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 수선으로 인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로 어려워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나의 제품을 교체도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로 인정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급수 펌프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급수 펌프에는 펌프부가 있고 모터부가 있어요. 펌프의 역할은 모터가 회전을 함으로써 임펠러를 돌려주고 임펠러가 회전을 하는 회전 운동에 의해서 물이 이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펌프부, 모터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펌프가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다. 어떻게? 물을 이송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펌프를 바꾸는 것이 모터랑 펌프를 한꺼번에 바꿔야 전면 수선이 아니라 펌프 하나를 주문에다 바꾸는 것도 전면 수선이고 모터를 통째로 바꿨다. 이번에 우리가 모터만 타버렸어. 급수펌프에서. 그럼 모터만 전체를 바꾸는 것도 전면 수선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펌프를 통째로 바꿔야 전면 수선이냐? 우리 단지 전체를 바꿔야 전면 수선이냐? 과거에는 단지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이제 펌프 하나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펌프도 쪼개서 생각을 해서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다면 모터 부위에서 모터의 코일을 바꾸거나 베어링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만 부분 수선이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수선 유지를 써도 되고 모터를 통째로 바꾼다. 펌프를 통째로 바꾼다. 펌프 아세이를 통째로 바꾼다. 이런 것들은 바로 장선 충당금을 써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경우 해당 제품이 동일한 공간에 복수로 있거나 단지 전체에 분포하는 것을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단지 전체에 있는 것을 다 바꿔야만이 전면 수선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씩 그 제품 하나하나마다를 평가해서 전면 수선이냐 부분 수선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승강기 구성품은 한 개의 각 단위의 각각의 구성품 교체가 전면 수선의 최소다. 이미 승강기는 몇 가지로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장치, 제어반,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시브, 그 다음에 도 개폐장치, 그 다음에 조속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그거 조속기 하나가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고 아이오로프 한 대분이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개의 부품 결합되어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각 지자체 공무원마다도 또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한테 최근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거? 우리 자동문이 있는데 자동 문짝이 있잖아요. 문짝이고 통상적으로 뭐가 고장나죠? 문을 밀고 닫히는 이 오퍼레이터 이 부분들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걸 통째로 걷어내고 기어나 벨트 이거 다 걷어내고 바꿨어. 이게 전면 수선이에요? 부분 수선이에요? 저희는 여러 개의 부품이 결합돼요. 독립된 기능을 하나. 자, 좌우로 문짝을 이송시키는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그 오퍼레이터를 통째로 바꾸면 전면 수선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무슨 소리냐? 문짝까지 다 바꿔야지. 근데 여기서 정한 기준대로 한다면 그 뜻은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부분이 하나에 대해 독립된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짝은 문짝에 완전히 차단시키는 역할이고 문짝을 이송시키는 장치는 별도 이송시키는 그런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별개로 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예시적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면 수선의 인정 기준 C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에 걸쳐 하나의 단위인 경우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특정 부위에 설치된 것도 아니고 독립된 기능을 하는 제품이 설치된 것도 아니다. 자, 이런 경우는 과거와 같이 단지 전체에 걸쳐서 전체를 수선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장선 계획을 조정을 하는 업무를 위탁을 맡아 하다 보니까 어디서 가장 크게 문제가 걸리냐 그러면, 이제 그 스프링클러,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배관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대로 하려면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 인정 기준이 단지 전체, 지하 주차장 전체의 스프링클러 배관을 바꾸는 경우만 전면 수선이다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특정 부위에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졌을 때 이걸 통째로 바꾸는데 수백만이 들어가는데 이거 수선 유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 수선의 방법에서 전면 수선과 부분 수선이 있다. 그러나 소화 배관 쪽에는 전면 수선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부분 수선을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부분 수선을 넣어서 조금만 하는 경우도 장선 충당금을 쓰도록 이렇게 장선 계획을 조정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단지 내 배관들이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행주관이 있고 입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입상관에 대한 부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 꽂히는 이 관이기 때문에 이 관을 하나를 통째로 바꾸면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가 되겠죠. 그러나 입상관을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다 행주관을 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수관도 중간에 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떼서 바꾸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부분 수선을 넣어서 해야 된다. 우리 단지 전체에 걸쳐 있는 것들은 전체를 해야지 전면 수선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들을 꼭 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님들이 반드시 이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협회 시스템의 장기선 시스템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자,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대한주택가사협회 본회에 접속하시면 여기 우측에 있는 것처럼 장기선 계획 운영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이쪽으로 한번 옮겨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옮겨가면 그러면 로그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로그인을 하는 곳에 있어요.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배치 신고를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2가지의 경우가 나타나요. 우리 협회의 장기선계 운영 시스템을 아직까지 한 번도 접속이 안 한 단지는 들어가자마자 사업자 번호를 넣으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와 주택 형식 등을 넣으시고 저장만 하시면 다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단지 이름이 나오면서 장기선 계획 운영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이미 이전에 소장님이 이것들을 해놨거나 또 지금 현재 근무하신 소장님이 직접 하셔놨다면 바로 장기선 계획 운영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장기선 계획의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배치 신고가 완료된 관리소장은 근무 단지의 정보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놨다면 장기선 계획 운영 시스템에 전임 소장님께서 거기다 장기선을 만들어 놨다면,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협회에 회원이냐 정회원이냐 비회원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의무 관리 단지의 주택관리사님도 협회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회에 연락을 해서 우리 장기선 계획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단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3번째 입력 완료 처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이제 말이 많아요. 어떻게 데이터의 입력은 어디에? 협회 데이터 서버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또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저장하는 속도가 빠르거나 느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빨리빨리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입력 데이터의 보관은 협회 서버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호 속도에 따라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이나 완료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만이 협회 서버의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우리 그 협회 장유선객 운영 시스템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는 데는 어디를 교육용 사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장기선 계획 운영 시스템의 로그인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장기선 계획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뭐 단지 정보 1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지 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적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동별 현황. 그래서 동정보 열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1동이다. 라고 하고 세대수가 60세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동폭이나 동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 길이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당히 합니다. 자, 여기서 라인 수하고 통로 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인 수는 어떤 게 라인 수냐면 한 동에 1호부터 예를 들어서 계단식의 경우는 1호 라인부터 4호 라인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1호 라인, 2호 라인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복도식의 경우는 1호 라인, 8호, 1호 라인부터 8호나 11호, 12호 이렇게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전체 라인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통로 수는 말 그대로 계단 실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통로수와 라인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단식 아파트에서 4세대고 그다음에 승강기는 2대다. 여기서 통로는 2개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붕 형태 하시고 이렇게 동정보를 저장해 주시면 아래 이 화면처럼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경우 동수가 되게 많아요. 4, 50개 정도 돼. 그렇다면 이 똑같은 거를 40개 동안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 동수가 많으면 똑같은 내용의 동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수정 버튼을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동 이름만 바꿔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똑같은 동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일일이 하나씩 추가로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세대별 면적 정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장기선 충당금 적립 단가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0제곱미터 세대 수가 몇 세대? 60세대다 라고 하고 면적 저장 그 다음에 이제 100제곱미터가 60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거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택 공급 면적이 우리가 관리비 부과하는 면적하고 일치되어야지 장기선 충당금 부과 적립 단가를 계산할 때 정확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세대수도 정확하게 우리 단지하고 맞아야 되겠죠. 만약에 안 맞으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주택관리사님들이 성격이 되게 급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화면이 한번 왜 안 보이죠? 아하, 제가 이 부분에 공유를 시켜야 되는데 공유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뭘 지금 보시는 거죠? 지금 인터넷 보고 있는데 공유를 이 화면을 공유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깜빡해. 화면 거기 있으면 되고 네. 아니다 밑에 네, 또 밑에 있어. 밑에는 엣지 눌러보세요. 네. 이 생각을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이쪽을 안 하고 계속 했네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지금 메뉴가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서 로그인을 하시고 단지 1번부터 단지 정보 관리, 여기는 일반적 관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별 현황 관리에서 지금 현재 여기로만 들어갔고 여기는 지금 공유가 안 돼 있는. 그래요? 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엣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되나? 공유를.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공유. 아니야. 이 아까 보였어. 다시.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보였어요? 네. 지금 보여요. 아까 이건데. 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 그래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선 계획 이제 동별 현황 정보에서 입력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삭제하고. 방금 제가 뭐랄까 삭제 메뉴를 했는데 삭제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끔 이걸 쓰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모 빨갛게 되는 게 안 나와요. 그죠? 그럴 때 안 나오죠. 그 부분이 좀 어렵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그거를 할 때만 안 나온다. 자, 동정보 등록 열기. 제가 이제 화면을 잘 좀 봐주세요. 동정보 등록 열기에서 삭제 버튼을 눌렀는데 삭제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른 메뉴를 들어갔다가 다시 오면 이렇게 동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회 시스템이 서버 쪽에 데이터를 넘겨주다 보니 우리 쪽하고 약간의 충돌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다시 다른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나오면 됩니다. 자, 101동 한번 보겠습니다. 101동 데이터 세대수 60세대 동폭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안 했어요. 동폭하고 동 길이는. 그다음에 층수는 이 동에서 제일 높은 층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라인 수는 어떻게 라인이 1호부터 몇 호 라인까지 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승강기 수는 당연히 잘 아실 거고 통로 수는 계단실의 수다. 그리고 지붕 선택 슬라브 지붕하고 동 정보 저장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101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01동하고 102동이 똑같다라고 하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동명만 102동으로 바꿔주고 저장을 하시면 하나가 더 생긴다. 그러므로 동 정보를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대별 구성 면적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00제곱미터의 세대수가 만약에 60세대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여기도 지금 현재 앞에서 미리 저장된 게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8,600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똑같으면 하나 이거 삭제할게요. 110제곱미터가 없죠. 110제곱미터가 60세대였다. 그리고 구성정보 저장. 그럼 120세대에 12,600제곱미터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관리비 부과 면적하고 세대수도 똑같아야 되겠죠. 꼭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세요. 다음은 세 번째 관리규약의 요 부분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적립료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 차수, 뭐 제한자, 시행일자 여기는 카렌다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2022년도에 만약에 관리규약을 개정을 했다면 그렇게 하시고 여기 동의율은 50% 미만인 경우에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으로 해주고요. 개정 이유는 관리규약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전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규약의 정보가 입력이 됐어요. 우리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2번과 그 다음에 4번, 5번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는데 대충 설명만 해드릴게요. 장유선계획의 수립 2-1번, 그 다음에 선택, 이건 왜 있냐 그러면 우리가 장유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수립하고 나면은 다음에 검토 조정이라는 업무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3년이 지나면 이 장유선 계획서를 또 뭐를 해야 되겠어요? 또 다시 검토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장유선 계획서가 여러 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 쌓여 있는 장유선 계획서를 어떤 걸 볼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택관리사님들이 제일 여기서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을 잘못하시냐 그러면 장유선계획 수립에는 어떤 업무를 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이 전에 있는 장유선계획서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셔야 되잖아요. 우리 시스템에. 그런데 옮겨 놓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장유선계획서를 이전에 있는 장유선계획서 이쪽에다 옮겨 놓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조정을 해버리면 검토 보고서가 없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장유선 계획의 2-1은 수립이라는 메뉴를 써서 장유선 계획서를 이전 장유선 계획서를 최초 입력, 소액 기준이 연간 1년서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장유선 계획서가 이전 장유선 계획서를 있는 대로 그대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총론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 총론 및 기간 설정. 항목 수립에 대한 부분은 장유선 계획서가 이전 장유선 계획서를 여기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 이전 장유선 계획서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전 장유선 계획서의 내용대로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 장유선 계획서가 이전 장유선 계획서이기 때문에 뭐가 다르죠? 네, 만약에 2022년도에 수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2022년에 수선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2023년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자, 장유선계획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전 장유선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가 정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장유선 계획서에 있는 거하고 현재 장유선 계획 우리 협회 시스템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나 수선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분자 시트 방수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협회 시스템이 너무 느려서 제가 업무를 설명한 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량이나 면적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수선 연도를 언제 했느냐를
찾아서 적고요. 그리고 나서 수선 항목 저장, 아래쪽에 빨간 버튼 있죠. 이 항목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예, 이렇게 저장이 하나씩 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대분류 1번이 끝났으면 대분류 2를 선택해서 또 하나씩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수립에는 무엇을 하신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이전 장유선 객수를 여기다 옮겨 적는다. 자, 건물 내부 중분류 천장, 천장에 수성 페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수성 페인트의 면적을 여기다 기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 수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2020년인지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장유선 계획, 이전 장유선 계획서에서 부분 수선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수선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벽에서 만약에 어떤 단지는 이전 장유선 계획서에 부분 수선이 있더라. 그럼 수성 페인트 칠하고 여기서 부분선 주기를 5년, 똑같이 5년일 수는 없겠죠. 3년으로 하고 수선율을 20%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면적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분 수선은 또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연도를 지정하셔서 항목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 장유선 객수를 전부 다 옮겨 적었다. 제가 3번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4번 항목으로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급수 펌프 선택하시고 급수 펌프는 몇 세트? 네, 2세트라고 여기서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목을 저장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장유선 계획서가 이제 이거를 항목을 수립했으면 수선 주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분자 동학방수의 이전 장유선 계획서에 꼭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합니다만은 이전 장유선 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내용을 넣어서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장유선 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거를 수선 주기가 2025년이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뭐가 있었죠? 내 벽이 있었죠. 여기서는 부분 수선 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수선 주기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선 주기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몇 번 했죠? 급수 펌프가 있죠. 그래서 4가지 항목을 했었어요. 그래서 급수 펌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자, 다음은 수선 금액을 입력해야 되겠죠. 이 수선 금액은 뭐 어떤 금액이죠? 이전 장유선 계획서에 있는 금액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여기서 기준 선택은 실행 금액으로 반드시 선택을 해주시고 일이 단가 선택하지 마시고 실행 금액에서 이전 장유선 계획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금액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네, 다음 건물 내부 기준 선택. 이전 장유선 계획서에 있는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옮겨 적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전 장유선 계획서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꼭 이 부분을 꼭 명심하세요. 지금 조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전체 수선 총액이 10억 6,600만 원, 부분수선 총액이 8천만 원 올라왔어요. 그리고 등록된 항목수 4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전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전 장기수선 계획서의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하려면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 4-1번 메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화, 장기수선 충당금이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 조정할 때 만약에 2023년에 조정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언제 이 전년도,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마지막 12월 말일자의 그 사용 총액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적어 주시고 잔액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언제 거? 직전 연도에 있는 것을. 자, 그러면 장충 초기화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선비 총액이 16억 4,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초기 부가 총액은 7억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초기화 사용액과 초기화 잔액이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떤 금액이 달라지냐면 제가 5-3번 상세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표를 보면 자,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16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기에 전체 수선 총액 10억 6,600만 원과 8천만 원을 더하면 16억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왜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이 이 금액이 나왔죠?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려요.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은 경과된 기간 동안 지출한 장수선 충당금에 앞으로 쓸 돈의 합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으므로 여기서 전체 수선 총액과 부분수선 총액 합한 거에다 얼마를 썼다고 제가 앞에서 넣었죠? 5억을 썼다. 장수선 충당 4-1번을 가시면 5억을 초기화 사용이다. 그러면 5억만큼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5억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16억 4,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장충금 요율 열고 닫기는 여기서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여기는 왜 2001년이 나왔을까요? 여기 사용검사일이 2000년이기 때문에 2001년이 나온 거죠.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우리가 다음에 7월까지 몇 개월이죠? 348개월 동안 45%를 적립했다라고 하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랬다면 여기에 지금 적립 단가가 오른쪽에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장기수선은 뭐라고요? 이전 장기수선 계획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답이 나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 맞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장기수선 계획서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검토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기수선 지금 현재 어떤 걸 하셨어요? 수립의 업무를 한 거예요. 수립 업무란 뭐죠? 이전 장기수선 계획서를 그대로 여기 시스템에다 옮겨 적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립이 완료되었다라는 체크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한 번씩만 클릭하시면 진행 중이 완료로 바뀌게 됨으로써 이제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업무가 끝났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수선 계획의 업무 중에 뭐가 남았어요? 검토와 조정이 남았죠. 자, 그렇다면 검토를 하는 것을 하려면 한번 보겠습니다. 메뉴 2-3번 메뉴에 들어가서 이전 장기수선 계획서는 이제 방금 만들어놓은 2023년에 만들어놓은 장기수선 계획서를 지금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검토 생성 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검토 기간이 60년으로 세워져 있었어요. 이전 장기수선 계획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전 장기수선 계획서의 검토 내용이 적정하냐 짧게 되어 있냐 이걸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립 잔액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를 판단하시는 거고 부가 금액은 가소 부가냐 적정하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적정하게 지출이 됐다. 그다음에 뭐 부적정하게 규정이 됐다. 그다음에 검토자의 최종 의견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 단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내용을 써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승인, 검토 완료일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 지금 현재 오늘 날짜를 지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검토자는 누구죠? 관리 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검토 구분, 정기 검토, 완료 선택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검토 완료라고 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여기 총론 검토 저장 버튼을 눌러야지 이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선택이라는 이게 하나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뭔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총론만 검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총론을 검토하지 않고 다 뭐죠? 수선 항목이라는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맨 오른쪽에 수선 항목 검토 열기. 그러면 여기에 나와요. 자, 고부자 통합방수가 선택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항목에 대해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를 판단해서 여기서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수선 항목 검토 저장 그래서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어떻게 아래쪽에 하나가 생겼어요. 검토 내용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돼 있어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W 2번에서도 제가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는 X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검토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래쪽에 가봐도 아무런 게 없죠. 검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항목에 대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에 대한 내용들만 선택만 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저장, 여기 저장 버튼 꼭 클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항목 검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체크 표시가 돼 있고 아래에는 X 표시가 돼 있다. X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은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X 표시가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수선 항목 검토 저장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만이 된다. 그리고 완료가 되면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바뀐다. 이것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면 여기 검토 내용에 완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W 4번에서 하나가 더 있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급수 펌프도 항목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검토 보고서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 보고서를 그러면 만들었다. 그럼 어디 가면 검토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5-7번 검토 보고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검토 보고서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만들었는데 왜 안 나오죠? 자, 여기서 뭐를 선택해야 한다? 장유선 계획서에 앞에서도 뭐 어떤 부분을 설명했죠? 이전 장유선 계획서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다. 이걸 왜 선택을 해야 되죠? 장유선 계획서의 검토가 1년에 2번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시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 연도를 항상 확인하시고 장유선 계획서를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간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검토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다면 검토 보고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가 프린터기 아이콘이 안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프린터기 모양이 안 보여서 디스켓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엑셀, PDF, 워드로 이렇게 세 가지 메뉴로 나오는데 우리 소장님들이 오 엑셀 좋네 라고 엑셀을 클릭하시면 우리 수식이 여기에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엑셀을 그냥 문서일 뿐이다. PDF도 문서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워드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워드로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파일 열기 있죠. 다운로드 파일 열기 해보면 편집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장유선 객서의 검토 보고서의
총론 부분의 검토 보고서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안 나오나? 네, 여기는 나오죠? 안 나오나? 공유가, 네. 검토 보고서 여기를 공유했었죠? 이 화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유성객서 여기서 취소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고 절대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장유성객서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뒤로 가기 여기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나씩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유성계획서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유선 계획의 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전 장유선 계획서를 뭐냐면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렇다면 입력한 내용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된다. 조정의 내용이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단 몇 분 내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하나 우리 그 강기용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제가 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아니오라도 한번 그렇게 그 지금 줌 교육으로 다시 한번 해서 원래 교육이 아닌 교육으로 해서 한두 시간짜리를 뭐 잡아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장유선 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유선 계획서의 마지막 조정 일자가 2014월 11일자를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오늘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의 구분 선택, 이 정기 조정과 수시 조정이 있는데 여기서 수시 조정을 선택을 하시면 이전의 장유선 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드시 정기 조정을 하시고 수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기 조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수시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검토일 선택, 오늘 검토한 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액 기준. 소액 기준이 5천만 원 작성이 되는데 이거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소액 폼 있죠? 여기 꼭 클릭하시고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클릭 안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소액 폼이 클릭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유선 계획 새로 등록 저장 이렇게 하시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아까 장유선 계획 수립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유선 계획서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최초 입력에 대한 부분 아까 처음에 만들어진 게 하나 만들어졌고 이제 장유선 계획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 장유선 계획서 하나 또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선택해서 업무를 해야 되겠죠. 장유선 계획 조정 업무를. 그래서 소액 지출 요건 등록 열기 선택 버튼을 다 하면 자동으로 다 선택되고요. 저장 클릭하시고 소액 저장 이것도 여기만 선택하면 다 저장 선택이 됩니다. 선택 항목 저장을 하시고 다음 이제 수선 항목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조정을 하는 거죠. 우리 메뉴 중에 항목의 수립, 조정 이 두 가지가 메뉴가 별개로 되어 있다. 우리 주택하는 사람들이 꼭 이 부분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택과 추가가 있는데 추가라는 메뉴는 똑같은 내용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위쪽에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아래쪽에 보면 이 장유선 이전 장유선 엑스를 이쪽으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전 장유선 엑스를 이쪽으로 가져온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필요 없으면 삭제해도 되죠. 그리고 이 항목이 그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넣으시면 되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우리는 한 동으로 구분된 보수를 전면 수선 최소 단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넣어서 다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전 장기선 계획서에 우리 아파트에 건물 내부에 뭐가 있었어? 건물 내부에 보면 자
지하 주차장 바닥이 있었는데 빠졌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추가라는 메뉴하고 여기서 추가라는 것은 이전 장수선 계획서에 있었는데 다시 하나를 넣는 것이고 여기서 선택에는 있지 않아서 다시 하나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여서 장수선 계획을 조정할 때는 이전 장수선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 항목을 삭제할 때는 여기 아래 삭제를 하시거나 없는 내용을 할 때는 위쪽에서 선택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꼭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 조정, 다음은 수선 주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문자 동합방수에 대한 부분이 자 원래 이전 장수선 계획서에 의하면 2015년에 최종 수선 연도고 최종 수선 연도부터 15년 후인 2030년도에 고문자 동합반수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으나 안돼 우리는 2024년에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돼라고 한다면 9년을 더해주면 최종 수선 연도에 9년을 더해주면 2024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수선 주기를 저장하면 장수선 계획서가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수선 계획이 2024년에 고문자 동합반수를 해야 된다. 다음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성 도료칠에 대한 부분이 원래 여기는 2025년 아니다. 우리는 2023년에 수성 도료칠을 해야 되겠다면 여기 숫자를 조정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선 주기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천장에서 내벽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를 더 해보면 뭐가 있었어요? 내부에서 내벽이 아니라 바닥, 지하 주차장이 하나 있었죠. 지하 주차장까지 선택을 해볼게요. 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선 금액을 조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수선 금액을 선택을 하는 순간에 뭐가 있어요? 이전 장수선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금액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고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 금액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제가 아까 건물 내부에서 뭐를 안 했었죠? 지하 주차장 바닥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므로 이번에 기준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 금액을 다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넣으시면 장수선 계획서에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다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가지를 했어요? 여기서 요 금액도 지금 현재 선택을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실행 금액으로 쓰자. 자,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전 장수선 계획서를 그대로 가져온 거를 그대로 전부 다 저장을 해 줘야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락을 시키면 안 따라오죠. 아까 왜 이게 안 따라와요? 급설비에 급수 펌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았어. 왜 안 따라왔을까요? 수선 주기 조정을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선 한 항목이라도 빼먹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질 않아요. 자, 여기서 급수 펌프를 선택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해줘야지 수선 금액 입력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선 금액 조정에서 어떻게 4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아까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전 장수선 계획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거면 실행 금액으로 저장 버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립할 때 내용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장수선 계획 상세표에 대한 내용하고 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전에 장수선 계획서에 있는 거하고 이번에 장수선 계획서하고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수선 주기를 조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 내에 공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면 연차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를 적립률에 대한 사항들은 아까 이제 여기서 적립률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제 이 앞쪽에서는 처음에 수립할 때는 이전 장유선계획서 내용이었고 이번에 조정일 때는 이 장유선계획서의 조정의 내용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강의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1시간에 다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려는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철이었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